자가격리 안 끝난 밀접 접촉자들과 같은 방 쓰다 확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최종 확인이 된 다음에 같이 생활하든가 해야 되는 건데요. 동부구치소 수용자, 가족 등의 편지, 감기약만 처방, 부실 관리를 주장하고 있답니다. 확진자 지금요 거의 90명 이 정도 되는 게요 북부지법 등에 출석을 했답니다. 82명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기 나와서 이제 법원에 갔다는 거잖아요. 법원 방역 비상이다. 법관 진단 검사 그리고 수용자들 분산시켜도 확산이 안 꺾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어제 뒤늦게 현장 방문을 했죠. 시민단체에서는 뭔가 지금 책임론 좀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늦었냐. 벌써 시간이 꽤 있었는데 왜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냐는 거죠, 지금요.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 얘기가 있고요. 방역당국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연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233명의 확진자가 추가되어 지금까지 이곳에서만 총 757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 감염이 발생된 데 대해 중대본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법무부와 방역당국은 더 이상의 추가 발생이 없도록 비상방역 조치에 총력을 다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구치소 관련하여 한 분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이제 지병이 있으셔서 그 구치소에 들어오신 이후에도 그 구치소 내의 그 의료시설에서 지병에 관련된 치료를 지속해 오시던 분이고 그런 중에 이제 뭐 전수 검사를 통해서 코로나 감염이 확인이 되었고 그 이후에 외부 병원으로 이송되어서 치료를 하시던 중에 사망을 하신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망이 12월 27일에 사망하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확진자 숫자가 이제 800명이 육박하고 있죠. 그리고 사망자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최양욱 고문님. 네. 지금 보면은 뭐 마스크 지급이 제대로 안 됐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동안 첫 확진자 나온 이후에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상황까지 간 겁니까? 일단 전수조사를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뭐 미약했다 보고요. 예. 그러니까 135, 70 이렇게 갖고 이렇게 나눠서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할 정도로 일단 이 소위 말하는 재소율이 너무나 높은 거예요. 116%나 됐다는 거 아닙니까? 초과 아닙니까, 그러면? 예, 초과로 거기다가 운동장이 없는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 뭐 비말 감염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일단 이것이 지금 뭐 법무부에서 지금까지 이런 추정을 해보면 사실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우선순위여야 되는데 다른 일에 지금 너무나 지금 몰입이 된 법무부 아닙니까? 사실은 여기에 재소자분들은 어떤 지시나 명령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그렇다고 그래서 뭐 그 교정시설 내에 있는 지휘감독관들이 지금 안 한 일은 아니지만 다른 데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분산을 시켰어야 되는 건데. 분산을 시키더라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재소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서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었고 사실 이제 뭐 덴탈 마스크 정도만 지금 뭐 지급된 소수에 됐는데 이것이 하루에만 해도 5천에서 9천만 원 정도의 전국에 이 뭐 다 한다면 예산 문제도 나는데 그런 핑계들을 지금 댈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로 무관심이 시작이 되었던 부분들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군대나 이런 집단 수용시설에서는 해외 사례가 너무나 많은 이 발생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소홀히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야말로 진짜로 어떤 책임론에 대해서는 뭐 피해 나가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뭐 때 맞춰서 지금 국회에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게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러면 진짜로 장관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재해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안전과 보건에 관해서 이 감독이 소홀했을 때 하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법으로 내놓고 일각 행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실천 안 한다. 이것도 조금 뭐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검역을 하고 집단 이 면역을 갈 때는 한 점으로 우리가 빠르게 방역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 더 치밀하게 그리고 자기 일처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영호 고문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뭔가 후순위처럼 생각이 된 거 아닌가 혹시나. 그리고 이거 인권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본인의 의사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자, 아까 전수조사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이걸 놓고서요. 서로 우리 책임 아닌데 뭐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지금요. 법무부 서울시 늑장 전수검사. 일단 전수검사 늦었어요. 늦었습니다. 책임 공방이라는 겁니다. 법무부는 서울시 추이 따라 검사 의견. 서울시는 협의 거쳐 결정. 책임 전가하지 마라. 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상대방 쪽을 좀 겨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법적 책임 문제가 또 불거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이거 어떻게 보면 상황이 벌어졌는데 나중에 누군가 책임 소재 여부가 또 가려질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 둘 쪽에다 다 이제 재소자들이 이제 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데요. 예. 그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동부구치소 뭐 저도 뭐 관련된 의뢰인들이 가보셨죠? 있으니까 예. 그 조짐이 그 구치소 안에서는 조금 법무부에서는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 4주 전부터 변호인 뭔가? 접견을 통제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못 오게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변호사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뭔가 이제 구치소 측에서도 뭔가 안에 생긴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뭔가가 이제 개운하지 않다라고 느낀 거네요. 그러면은. 네네. 그랬는데 무려 한 4주 정도가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걸로 봐서는 예. 법무부도 할 말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뭔가가. 네네. 그래서 그 변호사들이 지금 접견을 일부러 안 가는 줄 알고 그 의뢰인들 같은 경우, 수감자들 같은 경우는 되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무부에서는 전수검사를 필요성을 아마 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조금 증상이 이상한 사람들이 예. 있으니까 못 오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대로라면 법무부가 할 말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예. 서울시라든지 이런 그 송파구 지자체에서 전수조사를 좀 거부를 했다면 예. 이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거부를 했다면 책임은 종국적으로 서울시나 송파구 지자체가 져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양쪽 입장 화면에 좀 정리했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법무부 전수검사 필요성 제기했다. 서울시와 송파구 그러니까 이 자치단체가 향후 추이 보고 결정하자는 의견. 그러니까 뭔가 이제 법무부 쪽에서는 뭔가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이유를. 이것만 보면은 법무부 쪽은 별로 책임이 없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이 설명 따르면. 그러나 서울시 설명은 또 달라요. 직원 및 밀접 접촉자 등 먼저 검사 합의했다. 전수조사 추후 논의 예정이었다. 책임 떠넘기는 법무부 유감이다. 또 이것도 뭐가 이게 또 다툼이 있겠는데요, 지금요. 그 법무부에서 이제 예. 구치소 상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예. 접견을 가보면 지금 예. 뭐 언론에서 나오는다시피 뭐 마스크도 지급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실질적으로 변호인 접견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스크가 다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위생장갑까지도 착용을 하도록 그 그렇게 하고 접견을 할 있습니다. 때는. 네, 그렇기 때문에 워낙 사람이 많음으로 인해서 좀 저치가 미비한 것은 있었을 수 있겠지만 예. 뭐 그 해외에 아주 열악한 시설, 동부구치소는 시설도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열악한 그 지원으로 인해서 이렇게 확진자가 많아진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대진 변호사께서 설명 좀 법무부와 그 구치소 상황을 좀 설명해 줬는데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여기 서울시의 설명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매일경제는 항상 균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양쪽 설명 자세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서울시 설명이 있어요. 감염 초기 전수조사는 환자 발생 여부 등을 토대로 검사 범위를 4개 기관이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4개 기관. 혼자 사는 게 아니다. 그 뜻이죠. 법무부의 주장처럼 서울시와 송파구가 독단적으로 방역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일은 벌어졌고요. 이건 누구 책임이야? 지금 이렇게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서로 우리는 아닐 것 같은데요. 약간 이 분위기입니다, 지금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추미애 법무장관은 어제 동부구치소를 좀 방문했거든요. 그 내용 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762명 확진 뒤에야. 그러니까 이것도 좀 뭔가 좀 늦었다는 겁니다. 담당 장관 추미애 동부구치소 찾았다.
역시 이제 늑장 대응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마스크 재소자들의 마스크 지급되는 이 시점에 대한 얘기도 좀 많아요. 이게 좀 늦은 거 아니냐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수용자 3명 중 1명꼴 양성 판정. 첫 확진 후 3주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쉬운 대목들이 나타납니다. 지금요. 추미애 장관이 뭐 침묵하다가 뭐 같은 방문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사진도 좀 있어요. 방문 사진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부구치소를 방문한 추미애 장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법무부에서 이 사진을 좀 촬영을 했습니다. 집단 감염 사태 열흘 만에 동부구치소 찾았다. 언론에서 약간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좀 늦었다라는 뭔가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김명인 교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상황. 추미애 장관의 모습 그리고 법무부가 서울시로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 서울시의 공방들을 보면서 국민들 보시기에는 굉장히 좀 짜증이 밀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났던 건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일어났던 모든 책임이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던 건 유감을 표명한 건 정세균 총리가 지금 유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속하게 이 일이 일어나게 됐던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함이 우선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후로 일어나게 됐던 모든 일들을 국민께 한치 의혹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법무부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에 혈안이 돼 있으면서 결국은 정작 중요한 문제는 방치한 것 아니냐.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하니까 뒤늦게 현장을 찾았던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의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중대본 등에 대한 이 재해 재난에 관련된 모습들을 봤습니다. 재해 재난에 관련해서는 법무부를 비롯해서 서울시건 송파구건 모든 기관들이 자체 매뉴얼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게 됐던 코로나19의 이 바이러스 감염은 벌써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고요. 특히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동부구치소처럼 아파트형으로 지어져서 훨씬 더 누군가 한 명이 확진됐을 때 그 위험 부담이 큰 공간에서는 매뉴얼에 따라서 신속하게 이동하고 조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마 존재할 겁니다. 이 매뉴얼이 없다면 법무부를 향해서 굉장히 심한 질타들이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고 매뉴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오고 난 뒤에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 또한 피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겠죠. 결국은 이렇게 수많은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서 이 방역 당국에도 비상이 걸리고 우리 의료진들 입장에서도 쓸 수 있는 모든 이 국정 운영의 동력들이 오히려 다른 쪽으로 허비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구태여 막을 수 있었던 일들을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들었던 법무부의 모든 책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통감하고 지금이라도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지금 벌어졌어요. 일단 벌어진 일이니까요. 뭐 책임 여부도 밝혀야 되고 수습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더 퍼지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장관 관련된 얘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원조 친노라는 별칭을 갖고 있죠. 유인태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최근까지는 국회 사무총장을 좀 지냈습니다. 몇 가지 쓴소리를 좀 했어요. 근데 그 쓴소리의 방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했습니다. 유인태, 추미애 장관 소설 쓰시네 이 발언할 때부터 뭔가 불길했다. 이거 꽤 지났는데요, 벌써 이 발언.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뭐 질문을 받고 이런 얘기 좀 했습니다. 거친 언행의 검찰 개혁 여론이 나빠졌다. 물러나서 당분간 조용히 쉬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의견, 진단을 좀 내놨습니다. 뭐 기사 이렇게 소개돼 있는데요. 어떤 발언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소설 쓰시는 때부터 왠지 전 예감이 아주 불길했어요. 국회에 와서 그런 식의 그 얘기를 하면은 결국은 국민들에게 그 아주 밉상으로 비치거든요. 그렇게 오만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추경 갈등이 정말 절실한 검찰 개혁의 본질을 지금 전부 이렇게 훼손시켰다. 결국 대통령한테 정권에 그만큼 부담을 준 거죠. 추 장관의 그 거친 언행과 뭐 거친 그 태도 뭐 이런 것들이. 고발이 된 것이 1월 달인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동부지검으로 고발이 됐습니다. 그죠? 네네. 동부지검장 가신 지 한 석 달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차관으로 바로 발령이 나셨습니다. 석 달은 넘었습니다. 석 달 넘었습니까? 네네. 1월 달에 가셔서 4월 달에 차관이 네네, 되셨죠? 맞습니다. 네.
아들 수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소설을 쓰시는. 지금 인권국장이 잠깐 소설을 쓰고 있네. 우리 소설가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질문도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국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동부지검장을 차관으로 인사 발령한 것이 벌써 수개월이 지났군요. 근데 이 얘기가 어제 다시 소환이 됐죠. 유인태 전 수석이 이 얘기 나올 때부터 뭔가 좀 불길했는데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인태 전 수석이 내놓은 이 진단을 좀 요약을 하면 일단 뭔가 소설 쓰시네 그 발언 나올 때부터 뭔가 불길했다. 그리고 정권에 부담을 좀 줬다. 그리고 최근에 여당 내에서 나오는 이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에 대해서는 좀 과유불급이다. 뭐 이런 얘기 좀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진단에 대해서 패널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수현 전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병민 의원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럴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먼저 말씀하시죠. 예. 예. 유인태 우리 전 국회 사무총장께서 예. 아주 시적절한 말씀, 국민들 가슴 속에 있는 말씀을 정말 잘 대신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판넬에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렇게 썼거든요. 예. 이거는 좋은 말을 했을 때 쓰는 말 아닙니까? 예. 반대로 얘기하면 거꾸로 해석이 될 수 있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쓰신 그 책들을 보면 이런 취재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의 주장이나 정책 이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것을 주장하는 태도 때문에 국민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공직자 또 정부, 정치인들은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남다르다라는 것이 보여야 예. 설사 뭐 무능하거나 좀 실수가 있더라도 국민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측면을 지적을 유인태 사무총장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태도의 문제를 지적을 그렇습니다. 한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국민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예. 다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이제 검찰 개혁을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민생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반 국민들은 검찰에 하고는 관련이 없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국민적 DNA 속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혹은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그런 말들을 오랫동안 담고 살으셨거든요. 누구나 이 검찰 개혁의 문제는 또 검찰이 개혁되지 못해서 어떤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국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 이번에 추미애 장관님의 저런 어떤 말씀들 속에서 이 검찰 개혁이 필요하긴 한데 그거 내 문제 아니야. 그리고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는 문제가 검찰 개혁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분리가 된 거예요. 실제로 여론조사 여러 결과를 보더라도 국민들은 검찰 개혁에는 대다수 찬성을 많이 하시는데 예. 윤석열 총장의 징계에 대해서는 또 반대하시는 국민이 많아요. 그런데 민주당과 저희들은 윤석열 총장의 스스로 검찰을 개혁하지 않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검찰 개혁과 동일시하는데 국민은 그렇게 동일시하지 못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떤 징계에 실패하지 못하고 검찰 개혁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런 안타까움, 아쉬움 그리고 태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유인태 전 사무총장께서 어른으로서 따끔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추미애 장관께서 섭섭하게 들으실 말씀이 아니고 예. 오히려 검찰 개혁에 정말 우리가 원하는 개혁에 다다르려면 그런 것까지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충고와 고언, 조언의 말씀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병민 교수께서는 유인태 전 수석의 진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추미애 장관에게만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버나드 쇼의 묘비명에 있는 우물쭈물하다 내 일이 될 줄 알았다라는 얘기를 유인태 전 총장이 좀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그 메시지는 결국 이 진영에 대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지난 여름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때문에 굉장히 떠들썩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왔던 유일한 사람 한 명을 꼽으라면
아마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그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불편한 시선을 보여주고 있을 때 예. 여기서 여권 내의 일각에서는 추미애 장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 아니야라고 소신 있는 얘기들이 아주 조금씩 나오기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목소리들을 완전히 묻어가면서 오히려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고 예. 추미애 장관과 함께 한 배를 탄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꼭 가야 되는 길이라고 거듭 걸어갔던 거거든요. 예. 근데 그 결과 최종적으로 정치적 참사가 아니냐라고 비춰질 만큼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예. 우리가 하임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형 참사가 나타나기 전에는 뭔가 작은 조짐, 전조들이 보인다는 건데 바로 이 얘기를 유인태 총장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그 대형 참사가 끝났느냐. 근데 현재 상황에서 그 참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총장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어서 예. 과연 유인태 전 총장의 고언을 들으면서 이 문제를 일단화시키고 넘어가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정치적 대형 참사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더 큰 참사를 가져오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제 유인태 전 수석의 진단 상대적으로 비중은 적었습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지금 하는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좀 얘기를 하면서 정치를 한다면 그만두고 하는 게 맞다. 이런 취지의 진단도 좀 있었거든요. 유대진 변호사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유인태 그 사무총장이 워낙 또 연륜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뭐 이쪽 저쪽 눈치 안 보고 자기 얘기를 또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좀 양쪽 다 귀담아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또 뼈아픈 얘기를 또 한 거죠. 정치적으로 그 사무총장이 보기에도 예. 정치를 하는 것처럼 좀 보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치를 할 거면 관련된 자리를 물러난 뒤에 정치를 하라고 그 충고를 내리신 것 같고요. 저도 그 생각에 대해서는 아주 뭐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저 조대진 변호사가 설명을 한 동안 영상이 하나 나갔는데 그 유인태 그때 사무총장 시절이죠. 그 옆에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 잠깐 서 계시네요. 지금 이거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장면이 제가 국회의장 비서실장 할 때인데 예. 역사적인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들께서 국회에 대한 신뢰가 워낙 낮으셔서 기억을 못 하실 텐데 예. 최초로 정부 기관도 안 하는데 예.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발표를 하는 그때 모습이군요. 특수활동비 다 폐지한다. 그렇습니다. 아, 또 발표할 때 또 같이 자리를 하셨군요. 그리고 또 영상으로 또 여기 나타났습니다. 주영호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근데 어저께 저 유인태 예. 전 사무총장 말씀하신 게 저게 사실 뭐 추미애 장관이나 뭐 다른 그런 뭐 철험에다 얘기한 게 아니고 예. 저는 뭐 상대가 문재인 대통령이었던 것 같아요. 사태가 대통령을 향한 의미도 있다. 사태가 이렇게 되는 상황을 예. 이제 잘 파악을 하시고 특히 이제 여러 사람 얘기를 좀 들으시라. 그런데 이런 얘기까지도 있다. 그래서 저는 뭐 대화의 대상은 예. 뭐 거론됐던 사람이 아니라 여러 문재인 명일 수도 대통령이고 있다. 그다음에 이 자문단이라든가 원로 그룹들의 얘기도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그 뭐 밑자락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설 쓰시네 할 때부터 불길했다. 이거 불길했는지 왜 못 느끼셨습니까?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네요, 지금. 하여튼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주목을 좀 끌었습니다.